아파트 이제 관리비가 절대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업체와의 커미션 관계도 있고요. 아파트 동대표랑 연결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떠한 부분에서 이득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득을 남겨야 뒷돈을 줄 거 아니에요. 아파트가 관리비가 상승하는 요인이 뭘까? 신규 아파트 단지는 입대이, 그러니까 동대표들이 만들어져서 구성이 되게 돼서 입찰을 봐서 경비업체나 미화업체나 관리업체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지정한 업체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새로운 입주단지에 들어가는 지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 관리사무소를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 그 다음에 미화하는 분이 몇 명인지 세워보세요. 경비원이 몇 명인지 세워보세요. 인원이 안 맞아요. 그리고 터무니없이 금액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결국은 일반 세대에 사는 사람들은 신경 크게 안 쓰죠. 왜? 봤더니 미화 비용이 몇만 원, 경비 비용이 몇만 원, 위탁관리 운영비가 얼마, 작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작은 게 아니야. 예전에는 55세 이하인 경비원을 채용 조건으로 해주세요 해가지고 경비 비용을 좀 높게 책정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걸 없애버린 상태에서 비용을 높게 불러서 그냥 들어가는 거야. 보안 서비스잖아요. 보안 서비스. 그렇지. 사람 직접 다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퀄리티를 보는 거야.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몇 살인지 이런 걸 다 보는 거야.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여기도 인건비 따먹기 시작하는 거야. 경비원이 예를 들어서 요즘은 예전에는 아파트 동 입구마다 경비 아저씨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없앴죠. 없애고 중앙에다가 초소를 하나 만들어 놓고 정문, 후문 이렇게 운영했어. 근데 이제 중앙에다 하는 것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중앙을 빼버렸어. 정문, 후문 이렇게만 운영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문에 예를 들어서 보안 요원이 2명 있어야 되고 후문에 2명 있어야 돼. 그리고 반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해가지고 낮에만 근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치자 이거야. 자, 근데 야간에도 근무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아파트들은 격일제 근무제를 쓰는 데가 있고 대부분 아직까지 격일제 근무를 써요. 3교대 근무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비용이 올라가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관리비 고지서에는 그래서 경비원이 9명이다. 미화원이 12명이다 써 있어요. 그리고 총 비용이 써 있어. 그리고 세대수로 N빵 하니까 몇만 원 나와. 그런데 실질적인 근무자는 한 명 한 명이야. 그러면 그 업체는 한 명당 300 몇십만 원, 200 몇십만 원을 한 명당 걸 이렇게 그냥 공짜로 먹는 거야. 동대표들이 해야 되는 건데 새 아파트들은 동대표가 아직 구성이 안 됐어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동대표는 집주인이어야 되는 거야. 세입자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아파트 이런 데에서 규정을 바꾸려 한다면 동대표는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바꿔야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무조건 집주인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데는 집주인 거의 없이 세입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대표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몇 명이 계속 그걸 하는 거야. 또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이권에 개입을 해요. 동대표, 아파트 회장이 이권에 개입을 해요. 그렇죠? 업체 선정하고 그래서 뭐 아파트 야시장 이권이에요. 한번 들어갈 때 제가 알기로는 세대수에 틀리지만 보통 1,000만 원씩 보증금 걸고 들어가요. 하루 가서 하는데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매출 나왔으니까 나 얼마 더 줘. 돈을 따로 받는 거야. 명절 되면 선물 줘. 나 떡값 좀 줘. 대놓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공사하게 되면 야 공사하는데 나 얼마 좀 줘. 내가 해줄게. 비리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가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비리가 너무 많은 거죠. 어떤 비리가 많냐면 대부분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해요. 왜? 그렇지. 할 게 없거든. 근데 이런 분들이 뭐가 있냐면 많이 알아. 야 내가 아는 누가도 뭐 하면서 해먹었다 하더라. 뭐 해먹었다. 그러니까는 막 그 아파트 관리 소장하고 입대일랑 짜고 뒤로 뇌물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파트 입대일을 뭐 고소고발하고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어떤 아파트들은 안에 있는 오래된 나무를 막 임의적으로
잘라버려가지고 베버려가지고 호송을 걸고 막 그래요. 그리고 어떤 데는 그 아파트 페인트 칠 다시 하잖아, 이렇게 겉에. 그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 입찰을 하는데 짜고 쳐. 그리고 제안서대로 안 하는 거죠, 쉬운 예로. 어떤 페인트를 써서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아주 싸구려 페인트를 써가지고 쉬운 예로 이렇게 아파트를 딱 보다 보면 페인트를 칠해놨는데 비가 오면 벽면이 젖어요. 젖는 게 보여. 근데 좋은 거는 그게 티가 안 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는데 아파트 이제 관리비가 절대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업체와의 커미션 관계도 있고요. 그게 이제 아파트 관리 소장하고도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입대 아파트 동대표랑 연결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 결과적으로 뭐냐면 어떠한 부분에서 이득을 남겨야 될 거 아니야. 이득을 남겨야 뒷돈을 줄 거 아니야. 그럼 뭐겠어? 그 동대표나 아파트 관리 소장이나 회장은 자기 손해 보는 거 없어요. 누가 해? 거기에 살고 있는 세대 사람들이 다 손해를 보는 거야. 왜? 근데 대부분 신경 안 쓰는 게 돈 10,000원, 20,000원 차이니까 잘 몰라. 신경 안 쓰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왜냐면 입찰을 계속 보잖아. 그럼 단가는 안 올라가요. 우리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밤에 경비가 굳이 순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휴게 시간 많이 만들면 단가는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휴게 시간을 적게 만들어 놓고 금액을 많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쉬는 시간을 많이 줘버려. 줘가지고 뭐냐면 인건비는 작게 주고 많이 남겨서 뒷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리들이 결국은 관리비, 아파트 관리비 비용 상승하는 요인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제가 한번 밤에 돌아다녀 봤어요. 분명히 관리소 관련된 부분은 9명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반장, 경비반장 빼놓고 경비원이 분명히 4명이 보여야 되거든? 근데 2명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관리비 넥스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항목마다 딱 있어요. 그럼 보면은 거기에 뭐 아파트 무슨 운영 회비, 무슨 비용, 뭐 플러스 얼마. 근데 예를 들어서 1000세대다. 근데 1000세대인데 예를 들어서 2,000원씩만 해도 얼마야. 근데 그게 입주자 대표 회의를 뭐 회의한다면서 쓰고, 뭐 한다고 쓰고, 업체 불러가지고 업체가 돈 내고 하고,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무슨 명절, 뭐 하면은 업체들이 선물 갖고 오는 거야, 이렇게. 근데 사실은 다 비리잖아, 그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집합 건물에 대한 클리어하게 하려면 뭔가 법 개정을 좀 해야 될 부분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클리어 해야 되는데, 클리어 할 수가 없는 이유가 관심들이 별로 없어요. 하여튼 돈이 관계되면 비리는 계속 있다.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 생기는데 이게 책임을 누가 지지 않아요. 아파트든 뭐 집합 건물이든 뭐든 뭔가 이상하다, 돈 씀씀이가 이상하다, 궁금하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알아봐서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지? 이거?